기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있는 유니언숍 단체 협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라도 별도의 소수 노조 가입을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 대해 상해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소방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우데이 행사 불참 관련해 1심에서 2억 원의 위약금 지급 판결을 받은 배우 한혜진 씨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법적 쟁점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송년 인터뷰 대한변협의 제11회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한 홍지혜 변호사를 만나 전문직 여성의 성폭력 문제와 이혼 뒤 양육비 미지급, 의료소송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12월 24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탄 전야인 오늘은 좀 따뜻하고 밝은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변협이 어제 오후 변협회관에서 제11회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8명의 변호사들에게 상을 수여했는데요. 법률방송이 오늘 11회 우수 변호사상 수상자 8명 가운데 한 명인 홍지혜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나 양육비 미지급 등 여성, 아동, 소수자와 약자 인권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한지 기자가 홍지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제11회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 우수 변호사상 변호사 홍지혜. 변협 우수 변호사상은 정의와 인권, 법률제도 개선과 문화 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정말 우수 변호사로 수상되셨다면 앞으로 내가 우리 변호사들의 모범이고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수 변호사의 품위를 잘 유지시켜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홍지혜 변호사. 이창희 변협회장 표현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모범이고 얼굴이 된 소감이 어떠냐고 묻자 조금 얼떨떨하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네, 정말 기뻤는데 그 어제 이후로는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또 좀 그때 협회장님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기획이사인 홍지혜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문직 여성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기자 등 이른바 세 보이는 전문직 여성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싶지만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업계가 좁다 보니 오히려 피해를 더 드러내지 못하고 쉬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막상 그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다른 곳도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들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저희는 또 사회가 그래도 좁다고들 하고 그리고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를 쉽진 않지만 그럴수록 피해를 드러내고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홍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미투가 악용되는 데 대해선 강한 어조로 경계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투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 진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해롭게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젠더 이슈 관련해 성폭력 문제가 관심사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작게는 여성과 아동의 생존, 크게는 사회 전체의 지속과 관련된 문제라는 게 홍 변호사의 말입니다. 일반 개개인 간의 채권 채무 문제와는 달리 양육의 문제는 출산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아이의 교육이나 성장을 지원하는 문제는 2차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비양육자의 채권 미지급의 문제는 일반 채권과는 달리 국가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공익적인 취지가 훨씬 더 크다고. 홍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피소 사건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누구를, 무엇을 위한 명예냐는 게 홍 변호사의 말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구성 요건에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지 처벌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판례에 보시면 그 비방할 목적과 그 공공의 이익은 상반된 관계에 있어요.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판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내년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알리고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 양육비 미지급의 실태를 좀 더 알리는 효과를 그래서 개선의 목표를 두고 좀 더 궁극적인 목표에 홍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아주 우연한 계기로 3살 아동 사망 의료소송 사건을 맡게 되면서 현재는 의료소송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의료소송을 맡게 되었는데 그 사건은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동병원에서 그 항생제를 투여받고 그 바로 의식상실이 와서 결국에는 뇌사로 사망한 사안이었는데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는 개인적으로 다른 여타의 사건과는 좀 차별성이 있었고 굉장히 보람을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그 어렵다는 의료소송에서 홍 변호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운이 좋았다며 웃습니다. 의뢰인께서 그 현장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그게 결정적이었고 그래서 CCTV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CCTV가 있고 그리고 진료기록부에 그 응급처치가 미숙했던 점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운이 좋았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런저런 의료소송 사건을 맡아온 홍 변호사는 내친김에 의대, 대학원, 의료법 윤리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의료소송 관련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2019년 한 해 동안은 5년차 변호사로서 정말 어떻게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는데 그 내년에는 이제 모교 그 의과대학 의료법 윤리 통합 과정에 진학을 할 계획이고 석박사 학위를 통합 과정으로 한꺼번에 그 학위를 따려는 거를 목표에 두고 여성과 아동, 의료, 홍 변호사의 관심 분야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레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얘기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간혹은 이제 낙태죄가 아예 이제는 전면 폐지돼서 낙태가 전면 허용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아닌 게 분명하니까요. 그 낙태가 뭐 아주 피치 못할 사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생명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로 좋은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면 변호사 6년차. 아직 시작이라면 시작인데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냐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고마운 신뢰를 잃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저의 아주 큰 욕심이라면 저를 아는 분들이 저를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변호사라면 나는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유니언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조가 회사와의 단체 협약을 통해 노조 미가입자나 탈퇴자, 제명자 등을 회사가 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측의 노조 가입 방해 등 노조 무력화를 원천 차단해 단결권 등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통상 유니언숍에서 말하는 노조는 회사 노동자 대부분이 가입한 이른바 지배적 노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소수 노조에 가입했더라도 유니언숍 규정을 따라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2016년 3월 제주도의 한 여객 운수업체 A사는 당시 제주 지역의 유일한 자동차 노조와 유니언숍 협정이 포함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A운수에 입사한 이모 씨 등 버스 운전기사 3명이 입사 뒤 기존 노조에 바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그해 12월 설립된 전국 운수사업 민주버스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A사는 유니언숍 협정을 맺지 않은 소수노조에 가입한 이씨 등 3명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씨 등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A사는 중노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씨 등이 유니언숍 규정에 따른 지배적 노조의 가입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 이 경우 유니언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하지만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고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도 오늘 2심 판결이 맞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신규 입사 근로자가 노조 선택 자유를 행사해 지배적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언숍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근로자의 소수노조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협정 효력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근로자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조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지배적 노조가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소수노조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유니언숍 협정을 이유로 한 부당 해고가 억제됨으로써 근로자와 소수노조 단결권이 보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오늘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꼭 이번 사건 회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애초 단결권 등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니언숍 제도가 일부 기득권이 된 노조의 기득권 유지나 어용노조를 통한 노조 무력화에 악용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소수자나 약자를 위한 전향적인 법원 판결이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한우 자조금 행사 불참으로 법원에서 억대의 위약금 배상 판결을 받은 배우 한혜진 씨가 오늘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요, 네. 지난해 1월에 이제 한혜진 씨를 모델로 섭외해서 위원회와 1년간 모델료로 2억 5천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위원회는 그해 추석 무렵에 청계천에 열리는 한우 직거래 장터 및 한우데이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네. 한혜진 씨는 그 해당 행사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네. 한혜진은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라는 개인적인 이유로 행사에 네.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한혜진 씨와 그 SMCNC 각각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네. 양측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네. 바가 있습니다. 이게 한혜진 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는 네. 단순 3회라고 적혀 있고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석 행사에는 불참했지만 계약 기간이 한두 달 더 남아있기 때문에 네. 3회 이상 행사를 참여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었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 서울중앙지법 네. 민사 33부는 한심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입장에 따르면 계약 당시 한혜진이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에 네. 2018년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네. 이 행사 참석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한혜진이 한우데이 행사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해외에서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네. 했습니다. 이게 뭐 행사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한혜진 씨 입장이랑은 뭐 거꾸로네요. 네, 그 소속사는 네. 23일 오후에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네. 그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CNC에 관한 약속이다. 네. 그래서 당사와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일로 한혜진 씨가 악의적인 댓글에 시달리고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네.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한 네.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2억 5천만 원에 계약하고 2번 행사에 참석하고 한 번 안 갔으면은 3분의 1, 모델로 3분의 1, 한 7, 8천만 원 정도만 위약금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2억 원 위약금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네, 이제 보통 계약 당사자 간에 네.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네.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될 수 있는 위약금을 별도로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위약금 약정의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는 네. 법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으로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에서는 남편의 이사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그 한우데이 행사를 제외한 이외 행사와 광고 촬영 등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 위약금을 5억 원으로 배상하는 것은 과다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2억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나 사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얼마 전에도 그 해외 네. 유명인의 네. 노쇼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보통 이제 행사의 주최 측은 네. 본인들의 중요한 행사에 연예인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줄 것을 기대를 하면서 네.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이제 홍보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행사에 네. 참석하는 것에 대한 팬들의 기대 역시 상당히 네. 큰데요. 그 위원회와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그 당사자별로 그 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계약의 내용을 살펴볼 때 네. 뭐 행사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중요한 행사에 한혜진 씨가 참여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한 내용이지 네.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행사 3번에 2억 5천만 원, 뭐 괜찮은 직업인 것 같네요. 항소했다고 하니까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